우리가 보톡스로 알고 있는 보툴리늄 독성은 원래 그 세균에서 추출된 독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음식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었고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주로 이제 그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마비를 시켜서 근육의 마비와 어떤 주름 치료에 쓰고 또 땀을 분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데도 사용되고 기타 여러 곳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원래는 그 안검경련이라든가 사시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간 주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80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캐루터 부부가 이것을 발견해서 그것이 온 세계로 이제 퍼져서 지금 현재는 미간이나 이런 주름 치료뿐 아니고 근육을 줄이는 턱 근육이라든가 종아리, 어깨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주름 근육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툴리늄 독신은 보통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이 좀 더 강력하고 오래 갑니다. B형은 속도가 빠르지만 빨리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주로 이제 7가지 타입 중에서 A와 B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B형은 최근에 저희 나라는 수입 중단돼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균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로 이제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톡스와 제오민, 메디톡신, 보툴룩스 이와 같은 제제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툴리늄 톡신 A형의 그 모양을 보면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의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이루고 있고요. 주변에는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단백질들이 내성을 일으키거나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제거한 톡신이 몸에 더 좋겠다, 또 내성 제거에 좋겠다, 이런 것이 최근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미간주름 개선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톡신들은 각각마다 독특한 비상품적인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나 보툴리늄, 인콘 보툴리늄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에 주로 인용되고 논문에서 보통 이름을 부를 때 명명되는 방법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보툴리늄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 균주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오민인 경우에는 복합 단백질을 제거해서 신경독소만 정제한 제품으로 단백질 함량이 적어서 항체 명성이 적기 때문에 내성이 좀 적게 생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B형은 마이어블록이라 해서 사용되고 있었고요. 내성을 많이 안 만들려면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요. 너무 반복해서 자주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술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제오민 같은 경우는 단백질 제거를 많이 해서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툴리늄 독성의 금기사항은 주로 이제 아무래도 임신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한 번에 500유니트 이상의 과량을 투여했을 때는 보툴리늄 독소의 어떤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툴리즘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신쇠약이라든가 삼킴근 마비 현상, 호흡근 마비 현상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톡스에 알레르기가 생긴다면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 등을 사용해서 조금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금기사항으로서는 신경장애, 신경근 접합부 장애 있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중증 근무력증이 있다든가 근위축성 축삭신경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상대적 금기로서는 섬진통제를 복용한다든가 아미노그리코사이드 항생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인 금기사항이 되겠습니다.